네, 그러면 이제 예문을 통해서 이 네 가지 합의 법칙, 고배 법칙 구분, 경우의 수 나누기, 풀이 순서 정하기, 그 다음에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를 사용하는 어떻게 사용할까,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. 예, 이 문제는 많이 봤죠. A, B, C, D 네 가지, 다섯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색깔을 이 다섯 가지 영역에다 칠하는 거예요. 근데 단 옆에 있는 영역은 같은 색깔을 칠하지 않는다 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. 그럼 봅시다. 일단은 여기다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순서, 프리 순서, 여기다가 A라는 걸 딱 칠하고, A가 올 때나 B가 올 때나 CD가 올 때나 똑같죠. 그러면은 다섯 가지 곱하기라고 시작하는 거예요. 됐어요? 예. 오, 왜? 다음에 동등하잖아요. A가 오나 B가 오나 동등하다. A가 올 때 B가 올 때 패턴이 똑같다. A가 올 때 B가 올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똑같은 얘기죠? 네.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영역, 이 영역은 이제 B, C, D, E. 그래서 네 가지 색깔이 올 수 있죠?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난 B가 왔다고 생각하고, 그 다음에 곱하기 4 해놓는 거예요. 4 곱하기. 됐죠? 그 다음엔요, 여기다 칠할까요? 여기다 칠할까요? 솔직히 해서 조금 더 좋은 거는 여기에요. 왜냐면 여기에 칠하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하나고, 여기다 칠하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. 예. 그러면은 여기다 칠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거예요. 네. 근데 한번 우리는 두 가지 그냥 다 해볼게요. 일단은 여기다 먼저 칠해볼게요. 별 차이 없을 때도 있어요, 사실은요. 예, 여기다 칠했어요. 그러면 여기다 칠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올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다? 두 개 뺐으니까 세 가지가 올 수 있죠. 예, 세 가지, 그리고 C를 써놓고 세 가지라고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뭐죠? 예, AC를 못 오기 때문에, AC가 못 오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올 수 있죠. 그러면은 우리는 D가 왔다. 그리고 D가 왔네. 그리고 똑같은 게 또 세 개 올 수 있으니까 3. 이렇게 쓰면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. 왜냐면은 D나 E가 왔을 경우, D가 왔을 경우에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죠? D가 왔을 경우에는 A, B, D, A, B, D 한마디로 세 개 못 오고 두 가지가 올 수 있게 되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E가 왔을 경우도 사실은 요 세 가지 색깔 빼고 두 가지가 올 수 있게 돼요. 그래서 이건 동등하니까는 같이 가면 되는데, 문제는 B가 왔을 경우에요. B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? B가 오게 되면 A, 여기도 B, 여기도 B죠.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돼요? 세 가지가 되죠.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? 동등하지 않으니까 그냥 곱하기로 가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, 이 경우에는. 이 경우에는 그냥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죠. 그럼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네요. 됐어요? 동등하지 않은 경우, 그때는 그쵸, 덧셈이 쓰일 거예요. 한번 가봅시다. 이제 그럼 덧셈 쓰이는 부분만 할게요. 일단은 D가 왔어요. 그리고 E가 왔어요. 이 경우는 똑같으니까는 이때는 역시나 그냥 두 가지 라고 하면 되겠죠. D가 올 때, E가 올 때. D가 오나 E가 오나 밑에 일어나는 경우가 어때요? 똑같이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.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되는데, B가 오는 경우는 어떻게 연결돼야 되냐? 얘는 더하기로 연결된다고요. 얘하고 곱하기 관계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얘가 일어났을 때 다음에 일어나는 패턴과 B가 일어났을 때 다음에 일어나는 패턴이 다르다. 그러면 덧셈으로 가자.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경우, B는 한 가지죠. 네. 그때 곱하기, B가 일어날 땐 다음에 몇 가지 경우가 일어난다? 세 가지가 일어난다. 3. 됐어요? 예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덧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마디로 합의 법칙, 고배 법칙은 따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. 한 문제에 같이 쓰여요. 특히 우리 시험에 나올 정도의 문제들은, 따로따로 쓰이는 문제들은 뭐 진짜 2점짜리 기본 문제 빼놓고는 안 나와요. 2점짜리 기본 문제들에서도 뭐 덧셈이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, 사실은요. 예, 이런 식으로 동등한 경우에는 곱셈, 그 다음에 동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덧셈으로 연결된다. 요거를 굉장히 잘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. 그럼 이번엔 똑같은 건데, 예, 그냥 한번 요거 C를 안 하고 이쪽에다 C를 한번 해볼게요. C.
그러면 여기다 C하고 곱하기 3가지인가요? 이때는요 5 곱하기 4 곱하기 여기 올 수 있는 게 A 빼고 다 올 수 있죠. 이 경우에는요 A 빼고 올 수 있으니까는 4가지가 올 수 있네요. 4가지 됐죠. 그러면은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죠? A, C, B 3가지 뺐으니까는 2가지가 올 수 있을 거고 여기도 3가지 뺐으니까는 2가지가 올 수 있겠죠. 이렇게 하면 될까요? 아니죠. 여기서도 놓쳤죠. C가 오는 경우나 D가 오는 경우나 E가 오는 경우는 사실 동등해요. 똑같아요. 그런데 뭐가 다르냐? B가 오는 경우는 달라지잖아요. 그렇죠?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. 아, 이게 항상 뭐가 오나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지 다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럼 이제 다시 합시다. 여기서 우리는 나눠지게 되는 거죠. C, D, E가 오는 경우는 동등하니까는 3 곱하기 그때마다 C가 오면 여기 올 수 있는 거 그쵸 2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2가지 D가 와도 2가지 E가 와도 2가지니까는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? B가 왔을 경우에는 여기 올 수 있는 게 A, B 2가지 빼고니까는 3가지가 올 수 있죠. 그 다음에 여기서도 A, B 뺐으니까 3가지가 올 수 있죠. 그래서 B가 왔을 경우에는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된다.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은 3, 4, 12 플러스 9 그래서 21가지고 여기서도 이 밑에 가지 수가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. 결과적으로 4에다가 3이니까 7이죠. 7, 3, 21이죠. 그럼 앞에는 똑같으니까는 어떻게 계산해도 똑같게 나오죠. 예, 이 경우에는 뭐 C를 여기다 치든 여기다 치든 큰 차이는 없었어요. 하지만은 기준은 일단은 중요한데 먼저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우리는 뭘 얘기했냐? 합의 법칙에서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을 언제 쓰는지 얘기했고요. 두 번째, 풀이 순서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나누기라고 했는데 그럼 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 문제를 푸는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. 좀 더 어려운 방법. 이 방법은 쉬운 방법이고 문제집 같은 데 보면은 이것보다 좀 더 어렵게 나와 있는데 해설지에 한번 가볼게요. 그 방법도. 일단은 그냥 푸는 많은 문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5가지 색깔을 칠한다. 5가지 칠한다.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죠.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아니지만은 좀 쉬운 문제들이 이렇게 끝날 거예요.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뭐 돼 있어요. 여기다가 4가지 색깔을 칠한다. 그러면 여기 4, 그 다음에 여기 4, 3, 여기는 2, 여기도 2 이렇게 하면 돼요.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. 예, 이 문제는 왜 그러냐? 잘 생각해보면 다음에 올 것들이 다 동등해요. 그러니까 그냥 곱해버리면 되는데 아까 제가 봤잖아요. 이 문제는 동등하지 않죠. 그런데 이렇게 풀면 틀리게 되겠죠.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개 안 되니까 3 곱하기 3개 안 되니까 2 이렇게 푸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풀면 틀린다고요. 왜? 아까 제가 얘기했죠. 그거는 동등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동등하다는 생각 아래서 계산한 게 왜? 여기 다 곱하기로 갔잖아요. 다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푼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를 경우를 나눠서 풀 수도 있어요. 한마디로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는 가장 노가다적인 방법이다. 그리고 가장 여기서 심화로 갈수록 경우를 나누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. 모든 문제가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를 간단하게 바꿀 수는 없어요.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우를 나눠서 풀 수도 있고 제가 아까 푼 것처럼 좀 간단하게 바꿔서 풀 수도 있어요. 한번 경우를 나눠서 풀어볼게요. 그럼 여기 칠했다. 그래서 5가지 이렇게 2가지 이렇게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. 그쵸?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. 그럼 이 방법은 버리자.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데 경우를 나눌 때 중요한 거는 뭐다? 중복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게 경우를 나눠야 돼요. 그럼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? 색깔을 5가지 쓸 때, 4가지 쓸 때, 3가지 쓸 때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? 예, 최대 많이 겹치는 부분이 3개는 겹치기 때문에 3개 이하는 안 되죠. 2가지는 될 수가 없죠.
예, 그래서 5가지, 4가지, 3가지로 나눠서 풀 수가 있겠죠. 이게 나누는 방법이에요. 그러면은 한번 5가지 색깔로 할 때는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뭐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됐으니까는 5팩이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거고, 뭐 팩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쓰면 될 거고, 4가지 색깔이 있을 때는 2가지 경우가 있어요. 일단은 여기가 색깔이 같은 경우가 있겠죠. 예. 그 다음에 여기는 색깔이 다른 거죠. 예. 그럼 이 경우 한번 해볼게요.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5가지.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같은 색깔이잖아요. 이거부터 할게요.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4가지. 그쵸? 그럼 그때마다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3가지죠. 그리고 하나, 둘, 3가지 석을 이미 썼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2가지가 되겠죠. 혹시 안 됐을 수 있으니까 살짝 써놓을게요. 5가지. 여기 A라는 색깔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O 쓰면 된다고요.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색깔이 왔다라고 하고 BB가 되는 거죠. 4가지. 왜? B가 올 때나 C가 올 때나 D가 올 때나 E가 올 때나 별 차이 없으니까, 동등하니까.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색깔 뭐 어느 쪽은 상관없죠. 이거는요. 여기 오는 색깔은 B하고 A 빼고 나머지 오는데, 이 경우도 C나 D나 E나 동등하죠. 다음에 오는 경우가. 그러니까는 3가지. 그 다음에 여기는 그때마다 2개, C가 왔으면은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예요? D하고 E죠. 2가지죠. 예.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,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패턴이 더 있죠. 여기서는요. 어떤 패턴이 더 있냐? 여기가 같지 않고요. 이쪽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. 이쪽이 다르고. 그쵸? 그럼 이 경우에도 경우의 수는 같을까요? 다를까요? 예. 경우의 수는 아까 처음에 했던 거하고 동등하겠죠? 동등하니까는 이 경우가 한 번 더 나온다. 한 번 더 나올 때는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겠죠. 예. 왜 이렇게 오늘 글씨가 이상하죠? 근데 보니까는 확률 통계할 때는 식을 적는 것보다 그냥 곱하기만 적다 보니까 조금 더, 보통 악필인데 더 악필이 되는 것 같아요. 예. 이렇게 4가지 색이 올 때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? 그 다음에 3가지 색이 올 때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을까요? 그쵸? 여기하고 여기 색깔이 같아야 되고, 여기하고 여기 색깔이 같을 때만 3가지 올 수 있겠죠? 그럼 이제 하는 거예요. 여기 올 수 있는 색깔 몇 가지? 5가지 올 수 있죠. 일단은 나는 A라고 적어 놓을게요.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에 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? 그쵸? 4가지죠. B라고 적어 놓고 4.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색깔은 3가지죠. 네. 그래서 요 각각의 경우가 겹치지 않죠. 그리고 5가지, 4가지, 3가지 이렇게 순서대로 했으니까는 중복되지도 않죠.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다 더해주면은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. 그래서 무조건 경우를 나누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. 우리가 중복조합 나중에 배우겠지만 중복순열, 특히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경우를 안 나누고 가뿐하게 풀 수 있는 문제도 간혹가다 있어요. 근데 웬만한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이 경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. 선생님이 확률 통계 왜 이렇게 어려워? 확률 통계가 아니라 경우의 수 왜 이렇게 어려워? 선생님은 경우의 수를 그게 제일 싫어하거든요, 사실은. 했는데 결국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뭐냐면 이거예요.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빠지지도 않고 중복되지도 않게 경우를 나눠서 하나하나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? 없나? 이걸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나누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, 그 자체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능력이에요. 여기서. 알겠죠? 그래서 우리 여기서 1, 2, 3, 4 이 4가지들을 한번 쭉 이 문제를 통해서 설명해 봤거든요. 근데 이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다른 문제들을 쭉쭉쭉 풀면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나갈 거예요, 선생님이요. 예, 샘플로 먼저 얘기한 거고,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언급하면서 생각하면서 문제를 푼다면은 생각보다 이 경우의 수들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 거예요.